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방선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방의원 선거구는 아직도 획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여부에 따라 선거구가 많이 바뀔 수도 있어 출마 예정자들은 속이 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증가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군의원 자리 하나가 늘어나는 무안군. 당초 2개 기초의원 선거구가 3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가 변수입니다. 2인 선거구도 있는 만큼 3인 이상 선거구로 조정하려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을 들였던 선거구가 일부라도 조정되면 당락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6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거가. 그런데 선거 획정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기존 정치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빨리 선거 획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전남 79개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37개 선거구가 2인 선거구. 3인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면 이들 2인 선거구를 쪼개고 합쳐야 합니다. 민주당이 대선 때 정치개혁 화제로 내세운 다당제 구도를 위해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필요해 보입니다. 거대 정당이 독식해온 기초의회 문턱을 소수 정당과 정치의 신인에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호남은 국민의힘이,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기초의회에 진출하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2달여 앞둔 시점에 선거구도 획정하지 못하면서 기초의원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의원 30%를 여성과 청년으로 공천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 속에 전남은 여성 청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월 27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광역과 기초의원 예비후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예비후보 전체 406명 가운데 여성은 43명으로 10%에도 이르지 못했고 40세 미만은 13명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최근 회의에서 박지연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인물이 없다고 하기 전에 문을 두드리는 청년과 여성을 다시 한번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당규에 따라 국민과 당원을 각각 50%씩 여론조사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비롯해 100% 국민 여론조사, 권리당원 투표 100%, 시민공천 배심원 경선 등 4가지 경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장은 국민참여 경선을, 광역의원은 권리당원 투표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장흥군수 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장흥군수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 이유 등을 전해드립니다. 신재춘 전 전남도 중소기업과장이 어제 장흥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신재춘 장흥군수 예비후보는 전남도청에서 3급 부의사관으로 명예퇴직한 뒤 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장흥을 해산 1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중남부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치유와 힐링의 도시, 여성 친화적인 장흥을 만들겠습니다. 김성 전 장흥군수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4년 만에 군수에 재도전합니다. 김 전 군수는 당선 직후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예산 7천억 원 시대, 2026년까지 인구 4만 명 달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다시 장풍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다시 장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항구도시 목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옛 목포 세관 창고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마세도시 목포의 음식을 맛볼 수도 있고 세관의 역사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120년 오랜 역사를 지닌 옛 목포 세관. 1897년 대한제국 시기 일제가 아닌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문을 열고 목포왕의 관세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일흑 300이라 불리던 특산품인 김, 쌀, 면화, 소금이 가득 들어찼던 목포세관 창고. 근대기 계양도시의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786호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관세에 필요한 배에서 그 선박에서 입출항하는 모든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의 기능을 했던 것이죠. 외국에서 들어온 LA 건축물 중에 일종이다. 오랜 세월 끝에 목포세관 창고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새 이름은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목포시의 슬로건인 맛과 목포세관의 첫 이름이었던 해관에서 따왔습니다. 계양의 역사, 그다음에 목포 관광 플랫폼의 어떤 그런 역할, 총체적인 어떤 복합 기능을 함으로써 어떤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러한 원도심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창고인 미식문화갤러리는 맛을 주제로 간단한 요리 체험과 시식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특색이 있는 식품들을 판매합니다. 또 작은 창고인 해관 1897은 세관의 역사를 담은 전시와 관광지를 안내하는 쉼터로 구성됐습니다. 상권 자체가 많이 이축돼 갖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오픈해 놓으니까 아무래도 더 오겠죠. 손님들도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시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옛 목포세관은 다음 달 말 정식 개관을 하고 6월부터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경찰이 공사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상익 한평 군수의 부인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군수의 부인은 군수의 비서실장과 함께 지난 5월 건축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고발됐으며 이 군수의 부인은 돈을 비서실장을 통해 곧바로 되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상익 한평 군수는 1천만 원대 맞춤 양복 대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오후 5시 기준 8,0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목포와 순천, 여수가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이 이어졌고 일상생활에서 확진자와 접촉과 학교, 요양시설의 확산이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낮 4시 20분쯤 완도군 완도읍의 한 주택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 중이던 81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의 양봉 농가의 70%에서 꿀벌이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조사한 결과 꿀벌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전남의 1,831개 농가 가운데 1,280개 농가에서 꿀벌이 사라졌으며 이상기후와 응해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남뿐 아니라 경남, 제주에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 중인 가운데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긴급 예비비 등 180억 원을 투입해 양봉 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자원 회수시설 민간 투자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와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나건설은 대양동에 총 사업비 978억 원을 투입해 하루 22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